안녕하세요. 막셀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à la recherche du temps perdu 원문 텍스트 읽기 체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7권 그 되찾은 시간 중에서 발췌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되찾은 시간은 좀 발췌문이 많아서 두 번에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1번을 하고 다음번에 2번을 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막셀 프루스트 Le temps retrouvé 되찾은 시간 Le temps retrouvé 되찾은 시간 1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좀 간략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셀 프루스트의 대장정,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이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7권이죠. 이 되찾은 시간은 소설 전체의 설계도가 비로소 완성되는 거대한 피날레입니다. 세월의 파괴력과 예술의 구원을 다룬 이 책의 핵심 내용을 네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은 첫 번째로 전쟁과 세월의 파괴, 제1차 세계대전이 발휘낸 과거의 화려했던 모습은 간데없고 폭격의 공포와 어둠에 잠깁니다. 귀족 사회가 이제 몰락하게 되는데, 화자가 다시 나타난 사육에서 마주한 사람들은 세월의 풍파에 깎여나간 살아있는 망명과 같습니다. 한때 눈부셨던 게르망트 공작 부인은 초라해졌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해 있습니다. 시간의 가시화. 프루스트는 노화된 인간의 신체를 통해 수직적으로 쌓인 시간, 이게 아주 중요한데, 수직적으로 쌓인 시간.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간은 이제 수평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프루스트의 시간은 수직적으로 차곡차곡 쌓아지는 그런 시간을 얘기합니다. 수직적으로 쌓인 시간.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키보다 훨씬 높은 시간의 긴 기둥, 그 에샤스 중마, 긴 기둥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인간의 모습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인간 안에 스며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아주 높은 그런 기둥처럼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그 시간이 그 시간 위에 그 현재라는 그 시점에서 인간이 위태롭게 서 있는지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의도적 기억. 아주 이게 우리 인용문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할애하고 있는데 프루스트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비의도적 그런 기억 속에서이죠.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마법의 순간이기도 한데 지방에서 유양하다 돌아온 화자는 게르망트 대공원의 파티에 참석하던 중 다시 한번 마들렌의 순간과 같은 감정적 폭발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의도적 기억으로 환기되는 그런 그 환희를 맛보는 그런 경험들이 몇 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에서 갑자기 어떤 과거의 기억이 살아나는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 게르망 대공 파티에 참석하려는데 그 보도블록이 매끄럽게 깔려있지 않고 그 어느 부분은 이렇게 좀 푹 들어가고 이런 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어떤 감각이 깨어나는데 그때 그 감각이 이제 전에 베네치아 여행했을 때 그 느꼈던 그 기억이 살아나는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스푼이 잔을 때리는 소리에서 온 그 기차의 기억, 또 빳빳한 냅킨이 촉감에서 되살아난 그 바베큐의 바다의 냄새,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이해가 되는 거죠. 비의도적인 기억의 이해들이죠. 진실의 포착. 화자는 이 비의도적 기억만이 과거를 단순히 회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현재로 불러내어 시간 밖의 존재로, 시간 밖의 존재. 그러니까는 그 순간에는 시간 밖으로 나오는 거죠.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밖의 존재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자신의 그런 책 앞으로 주인공이 쓰게 될 그 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삶은 한 권의 책이다. 화자는 이제 자신이 왜 그토록 방해했는지,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이러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독자는 독서하는 동안 자기 자신을 읽는 독자다. 우리는 물론 어떤 소설의 주인공과 그 자기가 동일시되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하죠. 이제 물론 소설의 줄거리 주인공의 행동을 따라가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거기다 투영해서 그렇게 읽게 되죠. 화자는 자신의 삶 자체가 이미 한 권의 책이었으며 작가의 임무는
새로운 이야기를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이미 쓰여 있는 상용문자 같은 삶을 번역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예술의 승화. 상실한 연인 알베르틴 할머니의 죽음, 사교계의 허무함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그릇에 담길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진정한 삶은 문학이다. 아주 유명한 명제죠. 삶의 모든 고통은 예술의 재료가 된다. 마지막 문장, 우리 발췌문에서도 마지막 문장이 나오는데, 소설은 화자가 드디어 집필을 결심하면서 끝이 나죠. 그가 쓰고자 하는 책의 핵심은 바로 시간이다. 나는 시간 속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자리가 이토록 어마어마하게 확장된 인간들, 즉 거인과도 같은 인간을 묘사해라. 시간의 거인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이 소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설의 끝이 다시 소설의 시작이 되는 그런 원형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자, 대체로 이 7권 되찾은 시간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췌문을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여기서는 그 의도적 기억과 비의도적 기억, 어떤 지성적인 기억을 의도적 기억이라고 이렇게 하고, 어떤 예기치 않은 그런 기억, 대단한 감각으로부터 이것이 오게 되는데, 비의도적 기억,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자, 기억이 풍경만 되살리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만 되살리는 게 아니라 그 과거 당시의 나를 통째로 되살린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비의도적 기억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프루스트는 진정한 의미의 여행은 시간 여행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자, 먼저 번역문 먼저 읽겠습니다. 지성은 우리에게 영혼 없는 얼굴들과 광채 없는 색채들로 이루어진 과거만을 되돌려 줄 뿐이다. 그러나 감각, 어떤 소리나 냄새, 감각이 우리를 엄습할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난다. 과거는 색바랜 사진처럼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색채의 신선함을 모두 간직한 채 돌아온다. 이 기적적인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본 것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욕망과 희망을 간직했던 과거의 우리 자신까지 아주 통째로 기억해낸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이미지를 바라보는 관객이 아니라 현재의 폭정으로부터 해방되어 그 순간을 살았던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 원문 보겠습니다. L'intelligence ne nous rend du passé que des visages sans âme.
et des couleurs sans éclat. 아, 자, 지성, intelligence. 그래서 intelligence 지성은 이제 뒤에 오는 그 sensation 감각 이것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쓴 건데, 지성은 nous nous rend du passé que 우리에게 다만 그 이하의 그런 과거만을 되돌려준다. 어떤 과거냐면 des visages sans âme, 그러니까 영혼 없는 그런 얼굴, 또 des couleurs sans éclat, 그 광채 없는 그 색깔. 그러니까 어떤 형상만을, 어떤 형태만을 우리에게 돌려준다는 거죠. 그 지성이라는 것은 이 지성이 이제 이때는 그 의도적인 기억이죠, 대체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뭘 기억하려 할 때 우리는 그런 그 영혼 없는 그런 얼굴 모습이나 그런 광채 없는 그런 색채, 마치 흑백 사진 같이 그런 모습만을 우리는 떠올리게 된다 이런 거죠. Mais qu'une sensation, un bruit ou une odeur viennent à nous frapper, et le miracle s'opère. 그러나 une sensation, 감각, 어떤 감각, 이를테면은 불이 어떤 소리라든지 une odeur, 어떤 냄새라든지 이런 감각은 viennent à nous frapper,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두들게 되면은 그때는 그 미라클 소페, 어떤 기적이 작동한다. 지성은 우리에게 영혼 없는 얼굴들과 광채 없는 색채들로 이루어진 과거만을 되돌려줄 뿐이다. 그러나 감각, 어떤 소리나 냄새, 감각이 우리를 엄습할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난다. Le passé ne revient pas à nous comme une photographie délavée, mais avec toute la fraîcheur de son coloris original. 자, 과거는 le passé ne revient pas à nous, 우리에게 돌아온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comme une photographie délavée, 그러니까 색바랜 그런 사진처럼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비의도적 기억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럼 뭐야? Mais avec toute la fraîcheur de son coloris original. 그러니까 모든 신선함, 그 과거의 원래의 그런 색채,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색채의 어떤 신선함, 그 모든 신선함과 함께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과거는 색발의 사진처럼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색채의 신선함을 모두 간직한 채 꼴로리 오리지널 원래 색채의 모든 신선함을 간직한 채 우리에게 돌아온다. Dans ces instants miraculeux, nous ne nous souvenons pas seulement de ce que nous avons vu, mais de ce que nous avons été, avec tous nos désirs et nos espoirs d'alors. Dans ces instants miraculeux, 그 기적적인 그런 순간들에서 말하자면 그 비의도적인 기억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죠. Nous ne nous souvenons pas, se souvenir, 기억하다. 우리는 기억한다, 회상한다. Seulement, 다만, de ce que nous avons vu.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것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Mais de ce que nous avons été.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 모습, ce que nous avons été.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 모습을 통째로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다. 드는 수분이를 드죠. avec tous nos désirs, 우리의 모든 욕망과 nos espoirs d'alors, 그 당시에 우리의 모든 희망,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갖고 과거에 우리 자신의 그 그대로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그 기적 같은 그런 순간이 오면은,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그런 기억이 살아났을 때 그렇다는 거죠. 이 기적적인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본 것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욕망과 희망을 간직했던 과거의 우리 자신까지 기억해낸다. Nous ne sommes plus un spectateur qui regarde une image morte, 늪을죠. 우리는 더 이상 qui regarde une image morte, 죽은 이미지만을 바라보는 그런 관객, spectateur가 아니다. Nous redevenons celui qui vivait cette minute. 우리는 cette minute,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과거에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던 그 모습으로 그런 존재로다가 그런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란 délivré de la tyrannie du présent. 그러니까 현재의 복종으로부터 해방된. 그러니까 현재라는 시점은 끊임없이 무언가에 시달리는 그런 시간일 텐데,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현재의 복종이라고 그랬어요. 현재의 복종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떠나는 거죠. 시간 밖으로 나오는 거죠. 현재의 복종으로부터 해방되어
그 순간을 살았던 바로 그 사람이 된다. Celui qui vivait cette minute. 그 순간, 과거의 그 순간을 살았던 바로 그 사람이 된다 이거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성은 우리에게 영혼 없는 얼굴과 광채 없는 색채들로 이루어진 과거만을 되돌려줄 뿐이다. 그러나 감각, 어떤 소리나 냄새, 감각이 우리를 엄습할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미라클, 미라클 소페르. 과거는 색바랜 사진처럼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색채의 신선함을 모두 간직한 채, 원래의 신선함. Avec toute la fraîcheur de son coloris original. 원래 색채의 그 모든 신선함과 함께,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 기적적인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본 것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욕망과 희망을 간직했던 과거의 우리 자신까지 기억해낸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이미지를 바라보는 관객이 아니라 현재의 복종으로부터 해방되어 그 순간을 살았던 바로 그 사람이 된다. Nous redevenons celui qui vivait cette minute. 과거의 그 순간을 살았던 바로 그 사람이 된다. Délivré de la tyrannie du présent. 현재의 복종으로부터 해방돼서.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그 비의도적 기억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비의도적,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어떤 기억이 우리를 쳤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과거라고 부르는 것만큼 우리 자신과 다른 것도 없다. 지성은 과거에 대해 우리에게 아무것도 되돌려 줄 수 없다. 지성은 삶과 움직임이 거세된 흑백의 상투적 사진만을 찍는 사진사와 같기 때문이다. 의도적인 기억은 말린 꽃들의 식물 표본첩과 같다. 오직 비의도적인 기억만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꽃의 향기와 이슬 맺힌 꽃잎을 되돌려준다. 오직 비의도적인 기억만이 우리로 하여금 사물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사물 그 자체를, 그 사물을 감싸고 있던 분위기와 그것이 우리에게 주었던 전율까지 되찾해준다. 이 기적적인 부활 속에서 과거는 현재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 된다. 왜냐하면 부활 속 과거는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살고 있을 때 제대로 맛보지 못하게 방해하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정화되었기 때문이다. 조금 더 심도 있게 그 비의도적 교육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rien n'est plus différent de nous-mêmes que ce que nous appelons notre passé. 플리크의 비교 구문이죠.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n'est plus différent de nous-mêmes. 우리 자신과 다른 것은 없다. 무엇보다 ce que nous appelons notre passé. 우리가 우리의 과거라고 부르는 것,
과거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우리 자신과 다른 것은 없다.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의 과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그 과거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그 진짜 모습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 과거라고 볼 때는 어떤 우리가 지성을 통해서 파악된 그런 우리의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l'intelligence ne peut rien nous rendre. 그러니까 지성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돌릴 수가 없다. 그래서 엉은 우리의 과거죠. 우리의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우리에게 돌려줄 수가 없다. 왜? Car elle est comme une photographe qui ne prendrait que des clichés en noir et blanc, privés de la vie et du mouvement. 왜냐하면 L는 intelligence겠죠. 그 지성은 포토그래프 사진사와 같기 때문에 어떤 사진사? qui prendrait que des clichés. 클리셰라는 것은 어떤 상투적인 모습, 상투적인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투적인 사진이겠죠. 클리셰 엉누악 헤블롱, 그러니까 흑백 사진이죠. 클리셰 엉누악 헤블롱. 상투적인 흑백 사진 밖에는 찍을 수가 없다. 상투적인 흑백 사진만 찍게 되는 그러한 사진사와 같다. 지성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는 그 사진은 프리베 들라 비 에디 무브먼, 그 삶으로부터 벗어난, 그러니까 삶이 배제된, 실제 그 삶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디 무브먼, 그 운동,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실제 삶과 그 운동은 다 거세된 거죠. 다. 그래서 지성은 삶과 움직임이 거세된 프리베 들라비 에디 무브먼, 거세된 흑백의 상투적 사진만을 찍는 데클리셰 엉누아르 블랑 사진사와 같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La mémoire volontaire, 의도적 기억, est une herbier de fleurs sèches. 그러니까 의도적 기억이라는 것은 herbier, 어떤 식물 도감, 식물 도감과 같다는 것이죠. 어떤 식물 도감? 식물 도감은 de fleurs sèches. 그러니까 죽은 꽃들이죠. 말라버린 꽃들. 그러니까 죽은 꽃들만 그 보여주는 그런 식물 도감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생생한 꽃을 경험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Seule la mémoire involontaire nous rend le parfum et la rosée et des corolles vivantes. 다만 la mémoire involontaire, 비의도적 기억만이 nous rend le parfum, 우리에게 그 향기와 la rosée, 이슬,
네, 꼬롤 살아있는 그 꽃잎들에 맺힌 그런 이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돌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생하게 살아있는 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비의도적인, 비자발적인 그런 기억을 통해서라는 거죠. 의도적인 기억은 말린 꽃들의 식물 표본첩과 같다. 오직 비의도적인 기억만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꽃의 향기와 이슬 맺힌 꽃잎을 되돌려준다. Elle seule nous permet de retrouver non pas seulement l'image de la chose, mais la chose elle-même. Avec l'atmosphère qui l'entourait et le frisson qu'elle nous donnait. Elle는 la mémoire involontaire, 비의도적 기억이죠. 비의도적 기억만이 nous permet, 몸하는 것을 허락해준다. retrouver, 다시 발견한다. 뭐를 non seulement l'image de la chose, 그 어떤 사물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mais la chose elle-même, 그 사물 그 자체를 되찾게 해준다는 것이죠. 사물 그 자체란 avec l'atmosphère qui l'entourait, 그러니까 그 사물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분위기, 또 le frisson qu'elle donnait, 그 사물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어떤 전율, 이런 것과 함께 그 사물 그 자체를 우리에게 돌려준다는 것이죠. 네. 오직 비의도적인 기억만이 우리로 하여금 사물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사물 그 자체를, 그 사물을 감싸고 있던 분위기와 그것이 우리에게 주었던 전율까지 되찾게 하신다. Dans cette résurrection miraculeuse, le passé devient plus réel que le présent. Dans cette résurrection miraculeuse, 기적적인 그런 부활, 이런 기적적인 부활 속에서, 그러니까 비의도적인 기억 속에서 le passé devient plus réel. 그 과거는 더욱 실제적인 것이 된다. 무엇보다 그 le présent, 현재보다 더욱 실제적인 것이 된다. 왜 그러냐면 car il est purifié de tout ce qui nous empêche de le goûter vraiment alors que nous le vivons. 그 일러는 le passé죠, passé, 과거. 그러니까 그 기적처럼 부활한 그 과거죠. 그것은 purifié, 정화된다는 거죠. purifié, 뭐로부터 de tout ce qui nous empêche de le goûter, 그것을 맛보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empêcher de le goûter vraiment, 그 아주 진정으로 그 과거를 음미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 Alors nous le vivons. alors 그 몸 하는 동안에, 우리가 그 과거를 사는 동안에
그 아주 정말로 그 과거를 그 맛보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지. 방해하는 그 모든 것. 그렇지. 그 과거의 그 현재, 그 거기에서는 우리가 여유 있게 그 과거를 제대로 음미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현재 시점에서 그 과거를 회상한다는 것, 돌이켜본다는 것은 그러한 그 방해 요소들을 다 정화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프레젠, 현재보다도 더 실제적이다 이런 얘기죠. 아주 굉장히 그 과거를 아주 심도 있게 깊이 들여다보는 거죠. 이 기적적인 부활 속에서 과거는 현재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 된다. plus réel que le présent. 현재보다 더 실제적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부활 속 과거는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살고 있을 때 제대로 맛보지 못하게 방해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정화되었기 때문이다. Tout ce qui nous empêchait de l'écouter, 그것을 정말로 맛보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정화되었기 때문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과거라고 부르는 것만큼 우리 자신과 다른 것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인, 상투적인 그 과거일 뿐이다. 그런 얘기죠. 지성은 과거에 대해 우리에게 아무것도 되돌려줄 수 없다. 지성은 삶과 움직임이 거세된 흑백의 상투적 사진만을 찍는 사진사와 같기 때문이다. 의도적인 기억은 말린 꽃의 식물 표본첩과 같다. 오직 비의도적인 기억만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꽃의 향기와 이슬 맺힌 꽃잎을 되돌려준다. 이게 아주 시적으로 아름다운 말이네요. Mais la chose elle-même semble que j'attire. Avec l'atmosphère qui l'entourait, le frisson qu'elle nous donnait. 오직 비의도적인 기억만이 우리로 하여금 사물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사물 그 자체를, 그 사물을 감싸고 있던 분위기와 그것이 우리에게 주었던 전율까지 되찾게 해준다. 이 기적적인 부활 속에서 과거는 현재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 된다. Le passé devient plus réel que le présent. 왜냐하면 부활 속 과거는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살고 있을 때 제대로 맛보지 못하게 방해하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정화되었기 때문이다. 자, 세 번째 예문입니다. 역시 이것도 비의도적 그런 기억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의 사회적 인격은 타인들의 생각들로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깊은 자아는 축적된 퇴적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때때로 단순한 몸짓 하나가 우리 영혼에 지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영혼이 묻혀 있다고 믿었던 기억의 지층들을 표면으로 솟구쳐 오르게 하면서 말이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깨어남은 과거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습관의 무게 아래 잠들어 있을 뿐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예기치 못한 충격 한 번에 우리 유년 시절의 대륙 전체가 심연 속에서 솟아오른다. 기쁨의 산맥과 눈물의 계곡을 품은 채 처음 그날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자, Notre personnalité sociale est une création de la pensée des autres. 우리의 사회적 인격, 사회적 자아, 사회적 자아라는 것은 la pensée des autres,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 직역을 하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의 어떤 창조물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어떤 타인들의 생각들을 형성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Mais notre mot profond, lui, est fait de sédiments accumulés. 그러나 우리의 깊은 자아, 어떤 심층적인 자아는 lui, 그것은 est fait de sédiments. sédiment은 어떤 침전물, 퇴적물 이런 뜻인데, sédiments accumulés, 축적된, 쌓아 올려진 거죠. 그러니까 축적된 침전물, 퇴적물, 축적된 퇴적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과거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심층적인 깊은 자아라는 것은 그 수많은 시간의 그런 퇴적의 결과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우리의 깊은 자아는 축적된 퇴적물로 이루어져 있다. Parfois, un simple geste suffit à provoquer un séisme dans notre âme. 하나의 단순한 몸짓, 하나의 단순한 제스처가 suffit à 몸하기에 충분하다. provoquer un séisme. séisme라는 말은 어떤 지진, 격동 이런 뜻인데, 우리의 영혼 속에서 dans notre âme 어떤 지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faisant remonter à la surface des couches géologiques de souvenirs que nous croyons enfouis à jamais. faisant remonter à la surface, 그 표면으로 들어올리면서 뭐를? des couches géologiques, 뭐 지질하게 이런 뜻인데, 그래서 couche géologique가 이제 지층이라는 얘기죠. 지층. 지층. couche géologique de souvenir, 어떤 기억의 지층을 우리 표면으로다가 들어올린다는 얘기죠. 어떤 지층이냐면 nous croyons enfouis à jamais, 우리가 영원히 enfoui, 파묻혀 있다가 영원히 파묻혀 있을 거라고 생각되었던 그런 그 기억의 지층을 표면으로다가 솟구쳐 오르게 한다.
영원히 묻혀 있다고 믿었던 기억의 지층들을 표면으로 솟구쳐 오르게 하면서 말이다. Ces réveils brusques nous montrent que le passé n'est pas mort. 이런 그런 갑작스러운 깨어남, 그 기억이 깨어나는 거죠. 깨어남은 nous montre 우리에게 그 이하를 보여준다. 뭐를? Le passé n'est pas mort. 과거는 죽지 않았다는 것을, 과거는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사라져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인다. Il est seulement endormi sous le poids de l'habitude. 우리의 과거는 다만 sous le pied de l'habitude, 습관의 무게 밑에 endormi, 잠들어 있는. 그래서 그 과거는 다만 죽은 게 아니라 습관의 무게 밑에서 잠들어 있을 뿐이다 이것이죠. 이러한 갑작스러운 깨어남은 과거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습관의 무게 아래 잠들어 있을 뿐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죽은 게 아니다는 것이죠. Une secousse imprévue, et voilà que les continents entiers de notre enfance surgissent de l'abîme. secousse, 뭐 충격, imprévu.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어떤 충격, 어떤 돌발적인 어떤 기억. Et voilà que 이제 이런 것들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그 이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Voilà que continent entier de notre enfance, 우리의 어린 시절의 그 대륙 전체, 우리의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그 대륙 전체가 surgissent de l'abîme, 어떤 시면으로부터 솟아오르게 된다. 예기치 못한 충격 한 번에 우리 유년 시절의 대륙 전체가 시면 속에서 솟아오른다. 시면 속에서 솟아오른다. Avec leurs montagnes de joie et leurs vallées de larmes. 그 기쁨, 환희라는 그런 산들과 또 눈물이라는 그런 계곡과 함께 aussi intact que au premier jour, 첫째 날, 그 첫째 날과 똑같이 intact, 손상되지 않은 채. 첫째 날이라는 것은 그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순간이죠. 그 순간. 기쁨의 산맥과 눈물의 계곡을 품은 채 처음 그날처럼, 처음 그날은 이제 그 기억이 일어났던 그 과거의 그 첫날, 바로 그날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앵딱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인격은 타인들의 생각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깊은 자아는 축적된 퇴적물들로 이루어졌다.
뭐 축적된 시간들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마찬가지겠죠. 때때로 단순한 몸짓 하나가 우리 영혼에 지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지진을 일으킨대요. 프로보케 엉 세이스무, 지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영혼이 묻혀 있다고 믿었던 기억의 지층들을 표면으로 솟구쳐 오르게 하면서 이러한 갑작스러운 깨어남은 과거가 죽은 것이 아니라 르파세 네파머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습관의 무게 아래 잠들어 있을 뿐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Il est seulement endormi sous le poids de l'habitude. 예기치 못한 충격 한 번에 une secousse imprévue, 예기치 못한 충격 한 번에 et voilà que des continents entiers de notre enfance surgissent. 우리 유년 시절의 대륙 전체가 시면 속에서 솟아오른다. 기쁨의 산맥과 눈물의 기억을 품은 채 leur montagne de joie, 기쁨의 산맥과 leur vallée de larmes. 자, 그러면 네 번째 발췌문을 보겠습니다. 이 문단은 아주 중요한 문단인데, 아무튼 프루스트 작품의 어떤 핵심을 보여주는 핵심을 보여주는 그런 문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프루스트 문학의 어떤 철학적 정수이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비의도적 기억의 메커니즘을 문법적으로 형상화한 명문이다. 문법적으로 형상화했다는 게 이 문체가 얼마나 공주에서 만든 건가 걸 짐작하게 합니다. 자, 이 문장은 크게 조건절과 그 결과로 되어 있는 그런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들었던 소리나 옛날에 맡았던 냄새가 현재인 동시에 과거인 상태로 현재적이지는 않으나 실제하며 추상적이지는 않으나 관념적인 상태로 다시 나타나기만 한다면 여기까지가 조건절이죠. 즉시 사물들의 연속적이고 습관적으로 감춰져 있던 본질이 해방되고, 여기서 이제 결과절이에요. 때로는 오랫동안 죽은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죽지 않았던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깨어나 자신에게 전달된 천상의 양식을 받아먹으며 활기를 띠게 된다. 그 존재의 그 진정한 자아를 말하겠죠. 진정한 자아는 현재와 과거 사이의 동일성, 일치를 통해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환경, 즉 사물의 본질을 즐길 수 있는, 사물의 본질을 향유할 수 있는
시간 밖에 시간 밖.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시간 밖에 존재할 수 있을 때만 나타나는 존재였다. 이것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 마들렌의 맛을 알아보았을 때 죽음에 대한 불안이 왜 사라졌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존재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였고, 그래서 시간을 초월한 존재나 시간 밖의 존재나 그것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미래의 변화를 염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아주 천천히 잘 봐야 되는데, 원문 보겠습니다. Mais qu'un bruit déchirant entendu, qu'une odeur jadis respirée, le soit de nouveau, à la fois dans le présent et dans le passé, réel sans être actuel, idéaux sans être abstrait. 여기까지가 조건절이에요. 그럼 주절이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aussitôt, 곧 l'essence permanente est habituellement cachée des choses, se trouve libérée. 이 주절의 이제 주어는 l'essence가 되죠. l'essence 동사가 se trouve libérée, 해방된다. 그죠? Et notre vrai moi, qui parfois depuis longtemps semble mort, mais ne l'était pas autrement, s'éveille. notre vrai moi, 이것이 진정한 자, 이것이 주어고, s'éveille, 깨어난다. 이게 동사죠. 또, s'anime, en recevant la céleste nourriture qui lui est apportée. 이게 한 문장인데, 아주 좀 복잡하죠. 자, 다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Mais, quand bruit déjà entendu, 이때 이 끈은 그 조건절을 유도하는 접속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뭐뭐 한다면 또 뭐뭐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le bruit déjà entendu, 그러니까 이미 옛날에 내가 들었던 어떤 소리 또 une odeur jadis respirée, 내가 호흡했던 어떤 냄새. 그것이 le soit de nouveau는 뭐 다시 이런 것이죠. 그 le soit, 이 soit, 그래서 이제 그 접속법이 쓰인 건데, le는 중성대명사로 쓰인 거죠. 다시 그렇게 나타난다면, 그렇게 존재한다면, 이런 소리나 냄새가 다시 그렇게 나타난다면, 네? 또 어떻게? à la fois dans le présent et dans le passé. 현재 속에서 그리고 과거 속에서 동시에. 그러니까 현재와 동시에 과거 속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가 지금 일치가 되는 상태이죠. 하나가 되는 상태인데, 이제 그런 상태로 나타나게 된다면, 또 덧붙여서, réel sans être actuel, idéaux sans être abstrait. 이 말도 좀 어려운데, réel, 실제적인, sans être actuel,
악tu엘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sont être actuel이니까는 현재적이진 않지만 실제적인 그런 뜻이죠. 그렇죠. 이런 소리나 이런 냄새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감각 속에서 굉장히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상태죠. 또 idéaux sans être abstraits. 이데알, 이상적인, 뭐 관념적인 이런 뜻인데, 이때 그 이데오는 플라토닉 이데아 개념을 생각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être abstrait, 그러니까 추상적이진 않지만 이상적인, 관념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상적이라는 것은 어떤 본질적인, 원초적인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추상적이지 않으면서도 그 이상적이다, 관념적이다. 이 말은 잠깐요. 자, 여기 너무 문제가 어려워서 자세한 그런 해설을 붙여놨는데, à la fois dans le présent et dans le passé, réel sans être actuel, idéal sans être abstrait. réel sans être actuel, 실제하지만 현재적인 것은 아닌 그런 뜻이죠. 이 말은 그 기억 속의 것이므로 지금 내 눈앞에 실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 감각에는 너무도 생생하게 실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idéaux sans être abstrait, 관념적 혹은 이상적이지만 추상적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은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사물의 본질을 담고 있으나 그 메마른 개념, 추상적이라는 것이 메마른 개념이죠. 어떤 구체적인 것이 다 생각되니까 메마른 개념이 아니라 생생한 감각을 동반한다. 이제 어떤 본질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réel sans être actuel, idéaux sans être abstrait. 여기까지가 조건절이죠. 여기 다시 보면은 하지만 이미 들었던 소리나 옛날에 맡았던 냄새가 현재인 동시에 과거인 상태로 à la fois le présent et dans le passé, 또 현재적이지는 않으나 실제하며 réel sans être actuel, 추상적이지는 않으나 관념적인 상태로 idéaux sans être abstrait, 다시 나타나기만 한다면 이것이 이제 le soir de nouveau죠. 다시 그렇게 나타나기만 한다면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절이죠. aussitôt 즉시 l'essence permanente et habituellement cachée des choses se trouve libérée. 여기 이제 주절이 되는데, 즉시 l'essence 본질, 정수, 본질이 se trouve libérée, 해방된다.
감춰져 있던 그런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 l'essence permanente, 영원한 본질, 그 본질은 변함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habituellement, 습관적으로는 caché, 숨겨져 있는. 그래서 보통은 숨겨져서 드러나지가 않는 l'essence des choses죠. 그 사물의 본질, 그 사물의 본질이 se trouve libéré, 해방된다. 즉시 사물의 영속적이고 습관적으로 감춰져 있던 본질이 해방되고, 여기까지죠. 또 이제 주절이 지금 병치되는 거죠. 또 어떻게 되냐? Notre vrai moi qui parfois depuis longtemps semblait mort, mais ne l'était pas autrement s'éveille. 이것도 아주 복잡한데, 요 구절에서 주어는 이제 notre vrai moi죠. 진정한 자, 우리들의 진정한 자아가 s'éveille, 깨어난다. 이렇게 된 거죠. 깨어난다. 그런데 우리들의 진정한 자아라는 건 또 어떤 거냐면은 parfois depuis longtemps, 때때로 아주 오랫동안 semblait mort,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이미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러나 ne l'était pas. 이제 이 엘르는 mort를 받는 거죠. 그러나 죽지 않았던. autrement.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죽지 않았던 그 우리들의 자아,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진정한 자아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죽은 것 같았지만 죽은 게 아니죠. 잠재 있는 거죠. 그 진정한 자아가 세베이, 깨어난다. 그리고 사니모, 활기를 띈다. 어떻게? recevant la céleste nourriture qui lui apporte. céleste nourriture, 천상의 양식. 천상의 양식을 받음으로써 천상의 양식을 받아 먹고서 활기를 띠게 된다. 근데 이 천상의 양식이라는 것은 qui lui apporte. 류는 진정한 자아겠죠. 진정한 자아에게 전달된, 진정한 자아에게 가져온 그런 천상의 양식을 받아 먹고서 활기를 띠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한 문장이 여기서 완결됩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죽은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죽지 않았던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깨어나 자신에게 전달된 천상의 양식을 받아 먹으며 활기를 띠게 된다. 이제 이 천상의 양식이 뭘까 이렇게 좀 의아하긴 한데, 또 추출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천상의 양식은 바로 앞에서 언급된 과거와 현재가 결합된 그 순수한 시간의 감각. 이때 이제 시간이 사라지고 시간을 초월해서 어떤 본질적인 자아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순간인데, 이제 그런 과거와 현재가 결합된 순수한 시간의 감각, 이제 이것을 천상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천사의 양식을 받아 먹고서 활기를 띠게 된다. 자, 그 다음에 un être qui n'était apparu que quand, par une de ses identités entre le présent et le passé, il pouvait se trouver dans le seul milieu où il peut vivre, jouir de l'essence des choses, c'est-à-dire en dehors du temps. 자, 이 문장도 만만치가 않군요. un être, 어떤 존재, 기이한 존재, 기이한 존재는 느끄죠, 느끄. 그 이해할 때만 나타난다. 어떤 때? quand par une de ces identités entre le présent et le passé. 현재와 과거 사이의 어떤 일치, 동일성을 통해서, 그 일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il pouvait se trouver dans le seul milieu. 그 존재가 그 유일한 그런 환경, le seul milieu. 어떤 유일한 환경 속에 있게 될 때, 어떤 환경이냐? où il peut, 이거 부부로 동사죠. il peut vivre, 그 환경 속에서 그 존재가 살 수 있고, 또 jouir de l'essence des choses. 어떤 사물의 본질을 향유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c'est-à-dire en dehors du temps. 다시 말해서 시간 밖에 존재하는, 시간 밖에 존재하는 그런 유일한 환경 속에서만, il pouvait se trouver.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 즉 진정한 자는 현재와 과거 사이의 동일성을 통해 par une de ses identités entre le présent et le passé, 현재와 과거의 동일성을 통해서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환경, dans le seul milieu où il peut vivre,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환경, 즉 사물의 본질을 즐길 수 있는, jouir de l'essence des choses, 사물의 본질을 즐길 수 있는 시간 밖에 존재할 수 있을 때만 나타나는 존재였다. 다시 말해서 en dehors du temps, 시간 밖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럴 때에만 나타나는 존재다. 그 다음에 cela explique que mes inquiétudes au sujet de ma mort eussent disparu au moment où j'avais reconnu inconsciemment le goût de la petite Madeleine.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 1권에서 본 그 마들렌 에피소드에 나오는 그 마들렌이죠. 그 마들렌. 그래서 내가 그때 왜 그 마들렌을 먹고 그렇게
환희를 경험하게 됐는가 하는 그 얘기입니다. 자, cela explique. 이것은 이와 같은 사실은 그 이하를 설명해 줬다. 뭐를? Mes inquiétudes au sujet de ma mort. 그러니까 나의 불안. Au sujet de ma mort. 나의 죽음의 문제에 대한 그 나의 불안. 불안이 eussent disparu. 사라졌다. 언제? Au moment où j'avais reconnu inconsciemment le goût de la petite Madeleine. 우위한 순간에 내가 reconnu le goût, 그 맛을 알아보았을 때, 그 petite Madeleine의 그 맛을, 그러니까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 맛을 이게 어디서 온 거다 하는 것을 알아보았을 때 그 순간에 죽음에 대한 그 걱정이 사라져버린 것을 이 앞에 이런 사실이 이것을 설명해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은 그 앞에 일본에서는 왜 그렇게 그 마들렌의 그 맛이 이 화자를 이렇게 황홀하게 했고 어떻게 죽음의 불안까지를 다 넘어서게 했는가 하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를 밝히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밝혀지는 거죠. 자, 깨알아요. 왜냐하면 아시면 몰라. 그 순간에 내가 마들렌 맛을 알아본 그 순간에 l'être qui était en moi était un être extra temporel. l'être qui était en moi, 내 안에 있던 그 존재, 내 안에 있던 그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은 un être extra temporel. 그러니까 시간 밖의 존재, 시간을 초월한 그런 존재였다. 뭐 또 다시 얘기하면 어떤 내 안에 어떤 진정한 자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존재했다. par conséquent, 따라서 un souci des vicissitudes de l'avenir. 그래서 un souci,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미래의 변천,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어떻게 변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죽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따라서 미래의 변화를 염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니까 시간 밖에 그 초월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환희를 경험할 수가 있고 어떤 걱정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맛보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들었던 소리나 옛날에 맡았던 냄새가 현재인 동시에 과거인 상태로 현재적이진 않으나 실제하며 추상되지는 않으나 관념적인 상태로 다시 나타나기만 한다면 즉시 사물들의 연속적이고 습관적으로 감춰져 있던 본질이 해방되고 때로는 오랫동안 죽은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죽지 않았던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깨어나 자신에게 전달된 천상의 양식을 받아먹으며 활기를 잃게 된다. 그 존재는 현재와 과거 사이의 동일성을 통해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환경, 즉 사물의 본질을 즐길 수 있는 시간밖에 존재할 수 있을 때에만 나타나는 존재였다. 이것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 마들렌의 맛을 알아보았을 때
죽음에 대한 불안이 왜 사라졌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존재는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였고 따라서 미래의 죽음을 염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임장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프루스트의 어떤 그 핵심을 이해할 수 있는 프루스트 문체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문장의 그 통사 구조 자체가 그 하나의 연금술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소리와 냄새라는 하찮은 재료가 끄라는 가상의 실험실에 들어가 수화라는 접속부의 열기를 통과하면 결국 진정한 자아와 천상의 양식이라는 황금으로 변하게 되는 과정을 문장 구조로 완벽하게 구현해낸 그런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진짜 아주 여러 번 곱씹어봐야 할 그 중요한 문장입니다. 다섯 번째 발췌문 보겠습니다. 시간은 인간 존재의 네 번째 차원. 네 번째 차원, 이런 얘기입니다. quatrième dimension, 네 번째 차원. 나는 왜 이 모든 사람들이 내 기억 속에 간직된 이미지와 그토록 다르고 낯설게 보이는지 방금 이해했다. 그것은 우리가 공간 속에서 제한된 자리를 차지하는 살덩어리 존재일 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간에 세 차원이 있다면 시간은 네 번째 차원이다. 아니, 오히려 시간은 우리가 그 안에서 성장하는 차원이다. 인간은 단지 살덩어리 존재가 아니라 날들과 달들과 해들의 축적이며 끊임없이 높아지는 시간의 덤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거를 보이지는 않지만 묵직한 받침대처럼 몸에 지니고 다닌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정점은 우리 자신의 세월 위로 어지러울 정도로 높이 솟아오른 등반의 결과일 뿐이다.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죠. Je venais de comprendre pourquoi tous ces gens m'avaient paru si étranges, si différents de l'image que j'avais gardée d'eux. Je venais de comprendre. 나는 방금 이해했다. pourquoi tous ces gens, 이 모든 사람들이 m'avaient paru si étrange, 그토록 낯설게 보이는가에 대해서 또 si différent, 그토록 다르게, 뭐하고 다르게? de l'image que j'avais gardée d'eux. 내가 그들에 대해서 품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그 이미지와는 그토록 다르게 보이는가 하는 것을 나는 이해하게 됐다. 나는 왜 이 모든 사람들이 내 기억 속에 간직된 이미지와 그토록 다르고 낯설게 보이는지 방금 이해했다. C'est que nous ne sommes pas seulement des êtres de chair. 그것은 우리가 다만
être de chair, 그 육체의 존재, 그러니까 살덩어리라고 하는데 살덩어리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육체, 살덩어리와 더불어서 또 정신을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는 다만 그 살덩어리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거죠. occupant une place restreinte dans l'espace. 그 살덩어리 존재는 dans l'espace, 공간 속에서 une place restreinte, 그 제한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공간 속에서 제한된 자리를 차지하는 살덩어리 존재일 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만 그 육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죠. Car si l'espace a trois dimensions, le temps en a une quatrième. 왜냐하면 si 만약 l'espace 공간이 trois dimensions, 그 세 개의 차원을 갖고 있다면 그렇죠. 공간은 3차원으로 되어 있죠. Le temps en a une quatrième. 이때 eng은 dimension이죠. Le temps a une quatrième dimension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 번째 차원. 그러니까 4차원. 시간은 4차원을 갖고 있다. Ou plutôt, il est la dimension dans laquelle nous nous développons. 아니, 차라리, plutôt, 그 시간, 1년은, le temps이죠. 시간은, la dimension dans laquelle nous nous développons.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차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라는 차원 안에서 우리는 성장한다 그런 얘기죠. 공간에 세 차원이 있다면 시간은 네 번째 차원이다. 아니, 오히려 시간은 우리가 그 안에서 성장하는 차원이다. Un homme n'est pas seulement un être de chair, il est une accumulation de jours, de mois, d'années, une pile de temps qui s'élève sans cesse. Un homme, 그러니까 사람은 n'est pas seulement un être de chair, 그러니까 육체만의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그럼 뭐 il est une accumulation, 축적, accumulation de jours, 날들, de mois, 달들, d'années, 해들. 그러니까 날과 달과 해들이 이렇게 모여서 쌓여 있는 그런 존재다 이거죠. accumulation. 인간은 살덩어리 존재가 아니라 날들과 달들과 해들의 축적이며 une pile de temps qui s'élève sans cesse. 또 다시 말하면은 une pile de temps, 그 시간의 pile. pille라는 것은 뭐 더미, 쌓여 있는 것, 축적 그런 뜻이죠. 시간의 축적이다. 어떤 qui s'élève sans cesse, 끊임없이 s'élève, 커가는, 성장하는, 끊임없이 커가는
끊임없이 높아져가는 그런 시간의 축적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위로 이렇게 시간이 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시간을 수평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걸로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프루스트는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죠. 시간이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수직적으로 위로 이렇게 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쌓인다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밑에 계속 그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 위에 시간이 계속 이렇게 쌓아 올려지는 거죠. 자, 인간은 단지 살덩어리 존재가 아니라 날들과 달들과 해들의 축적이며 끊임없이 높아지는 시간의 섭니다. Nous portons avec nous comme un piédestal invisible mais lourd. Tout le passé que nous avons vécu. 자, nous portons. 우리는 가지고 있다. avec 우리와 함께. comme un piédestal. piédestal은 piédestal 받침대입니다. 받침대. invisible. 보이진 않지만 lourd 무거운 그런 받침대처럼 뭘 가지고 다니냐면은 tout le passé que nous avons vécu.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과거를 마치 받침대처럼 이렇게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거를 보이지는 않지만 묵직한 받침대처럼 몸에 지니고 다닌다. 베르그송의 경우는 사람이 그 시간을 계속 쌓이는 시간을 머리에 이고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뭐 비슷한 얘기죠. ce sommet où nous nous tenons aujourd'hui n'est que le résultat d'une ascension vertigineuse au-dessus de nos propres années. 그리고 이 꼭대기, 소매 정점, 꼭대기 어떤 정점? 우 눈을 뜨는 오슈드. 우리가 오늘날 차지하고 있는 그 꼭대기.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계속 위로 쌓이니까는 그 현재 시점은 그 꼭대기가 되겠죠. 시점. 그 현재 우리의 삶이라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것은 n'est que le résultat d'une ascension. ascension. 이건 상승. 그 위로 올라가는 거죠. vertigineuse. 현기증 나는, 어지러운. 그러니까, 어지러운 그 상승의 결과일 뿐이다. 느껴. au-dessus de nos propres années. 우리 자신의 그 세월 그 위로 솟아있는 그런 어지러운
그 상승, 여기서는 등반이라고 했는데 그 어지러운 등반의 결과일 뿐이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정점은 우리 자신의 세월 위로 어지러울 정도로 높이 솟아오른 등반의 결과일 뿐이다. 그렇죠. 현재는 그 과거가 쌓여서 과거의 결과로다가 나타나는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겠죠. 자, 이 문장은 프루스트가 책의 마지막에 도달하여 인간이라는 존재를 공간적 존재에서 시간적 존재로 완전히 재정의하는 그런 선언이다. 인간의 노화와 죽음을 단순히 쇠락으로 보지 않고 어마어마한 두께를 지닌 역사적 실체로 격상시키는 그런 대목이다. 화자는 이제 자신의 소설이 단순히 인물들의 외모나 행동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간 속에서 찾아오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피를 그려내야 한다는 사명을 깨닫는다. 자, 이 얘기는 또 뒤에 가서 어마어마한 그런 시간의 그 두께를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을 그리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또 뒤에 나오죠.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나는 왜 이 모든 사람들이 내 기억 속에 간직된 이미지와 그토록 다르고 낯설게 보였는지 방금 이해했다. 그것은 우리가 공간 속에서 제한된 자리를 차지하는 살덩어리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아니기 때문이다. 공간에 세 차원이 있다면은 시간은 네 번째 차원이다. 아니, 오히려 시간은 우리가 그 안에서 성장하는 차원이다. 인간은 단지 살덩어리 존재가 아니라 날들과 달들과 해들의 축적이며 끊임없이 높아지는 시간의 덤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거를 보이지 않지만 묵직한 받침대처럼 몸에 지니고 다닌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정점은 우리 자신의 세월 위로 어지러울 정도로 높이 솟아오른 등반의 결과일 뿐이다. 자, 6번째 발췌문입니다. 고통의 승화라고 그랬는데 이제 고통이 예술품으로 예술로 이렇게 승화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관념은 슬픔의 대용물이다. 그러니까 관념이 슬픔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슬픔을 이렇게 관념화하면은 그 슬픔이 완화될 수 있다. 그런 얘기일 테죠. 슬픔이 관념으로 바뀌는 순간 그것이 우리 마음에 끼치는 해로운 영향은 일부 사라진다. 우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것만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만 진정한 깨달음이 있다. 뭐 그런 얘기겠죠.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사물의 표면 너머를 보도록 강요하는 자극제와 같다.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만 우리는 사물의 깊이를 보게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다음에 질베르트나 알베르틴에 대한 사랑의 슬픔이 없었더라면 나는 결코 인간 마음의 법칙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슬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도대체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생겨먹길래 이런 거 이렇게 탐구하게 됐다, 그런 얘기겠죠. 기쁨은 육체에 유익하지만 정신의 힘을 발달시키는 것은 바로 고통이다. 자, 원문 보겠습니다. Les idées sont des décédants de chakra. 관념, 이데, 관념은 샤그라, 슬픔 혹은 고통, 슬픔의 식세단에가 이제 대용품 이런 뜻인데, 그 대용품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au moment où ceci se change en idée, ceci가 후자니까는 샤그란이죠. 그 슬픔이 se change en idée, 그 관념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에 ils perdent une partie de leur action néfaste sur notre cœur. 그 슬픔, 일르는 슬픔이죠. 슬픔은 une partie de leur action néfaste, 불길한 néfaste. 한 부분의 그들의 그 불길한 행동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은 불길한 sur notre cœur,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행사하는 그 불길한 행동, 그러니까 나쁜 영향이겠죠. 나쁜 영향을, 그러니까 슬픔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악성 네파스트라고 한 거죠. 불길한 영향을 잃게 된다. 자, 슬픔이 관념으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우리 마음에 끼치는 해로운 영향은 일부 사라진다. 그것은 이게 좀 번역이 이상하게 됐네. 그것이 우리 마음에 끼치는 해로운 영향을 일부 사라지게 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l'idée perd une partie, 그 슬픔은 잃게 된다. 뭐를? une partie de leur action néfaste,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끼치는 나쁜 영향을 어느 정도 잃게 된다, 그런 얘기죠. 번역이 좀 약간 이상하네요. 그 다음에 nous ne connaissons vraiment que ce qui nous fait souffrir. 역시 느끄죠. 우리는 진정으로 알게 된다. 뭐를? ce qui nous a fait souffrir.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우리에게 고통을 주게 만든 것,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만 그것만을 우리는 진정으로 알게 된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것만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못한 것은 우리가 알더라도 그것은 표면적이고 그냥 겉핥기의 그런 암일 뿐이다, 그런 얘기겠죠.
La souffrance est l'aiguillon qui nous force à regarder au-delà de la surface des choses. 고통은 souffrance, aiguillon. aiguillon은 뭐 뾰족하고 긴 그런 물질을 말하는데 뭐 침이라든지 바늘 혹은 자극제 이런 말도 되죠. 침은 뭐 이렇게 자극하는 거니까 자극제. 그 고통은 자극제가 된다. qui nous force à regarder 우리로 하여금 au-delà de la surface des choses. 그러니까 사물의 표면 그 너머를 억지로 보게 하는 그런 자극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만 어떤 사물의 그 표면, 그 너머, 까지도 이렇게 보게 된다 이거죠.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사물의 표면 너머를 보게 강요하는 자극제와 같다. 그래서 Sans le chagrin d'amour pour Gilberte ou Albertine, je n'aurais jamais cherché à comprendre les lois du cœur humain. chagrin d'amour, 사랑의 슬픔, 그 사랑의 고통, 질베르트나 알베르틴에 대한 그 사랑의 슬픔이 없었다면, je n'aurais jamais cherché à comprendre. 나는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았을 것이다. 뭘? Les lois du cœur humain. 인간의 마음 법칙. 인간의 마음. 왜 도대체 이렇게 생겨먹었나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 프루스트는 그 질투라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정말 힘도 있게 그리고 참 오랫동안 그 천착하죠. 그다음에 La loi est bonne pour le corps, mais c'est la douleur qui développe les forces de l'esprit. La joie, 기쁨은 est bonne, 좋다. pour le corps. 그러니까 육체에는 기쁨이 좋고, 기쁨은 육체에 좋고, 그러나 c'est la douleur qui développe les forces de l'esprit. force de l'esprit. 그 정신의 힘을 데벨롭 하는 거는, 네? 성장시키는 것은 고통이다. 기쁨은 육체에 유익하지만 정신의 힘을 발달시키는 것은 바로 고통이다. 관념은 슬픔의 대형물이다. 이 말은 프루스트는 슬픔을 그대로 두면 마음을 병들게 하지만 그것을 지적인 관념이나 예술로 바꾸면 고통이 치유된다고 믿었다. 그런 얘기죠. 소설을 쓴 행위는 내면의 상처를 객관적인 문장으로 옮기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고통은 지혜의 재료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다스리고 고통을 예술과 그런 지성의 그런 재료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관념은 슬픔의 대형물이다. 슬픔이 관념으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우리 마음에 끼치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끼치는 해로운 영향은 일부 사라진다. 그렇지. 지금 뭐 또 괜찮네. 그것이
그러니까 고통이 우리 마음에 끼치는 해로운 영향은 일부 사라진다. 아, 그렇죠. 괜찮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것만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사물의 표면 너머를 보게 강요하는 자극제와 같다. 질베르트나 알베르틴에 대한 사랑의 슬픔이 없었더라면 나는 결코 인간 마음의 법칙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쁨은 육체에 유익하지만 la joie bonne pour le corps, 정신의 힘을 발달시키는 것은 바로 고통이다. C'est la loi, c'est la douleur qui développe les forces de l'esprit. 정신의 힘을 발달시키는 것은 바로 고통이다. 자, 이렇게 해서 되찾은 시간 중에 이걸 2번에 걸쳐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절반을 지금 한 겁니다. 되찾은 시간 그 2에서 나머지 반을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